조금씩 힘이 빠지는 형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거나 혹시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폭락장 이런 것들은 절대 쉽지 않을 것 같다. 또 다른 투자 기회들이 나오는 그런 시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급매물, 경매 투자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둔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근데 반대로 자꾸 전세를 살겠다. 그런 리스크를 안 질 필요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자이자 또 부동산 관련된 많은 궁금증을 여러분들한테 해결해주기 위해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지식들, 그 다음에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강의 사업을 하고 있는 부와 지식의 배움터 대표 불용 신영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좋지 않죠? 사람들마다 이제 다 느끼는 반응들이 다 다르겠지만,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없고 또는 부동산 상승에 굉장히 좀 속상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지 라고 해서 서로의 입장이 굉장히 상충되는, 그래서 사람들마다 처해진 기분과 상황이 굉장히 좀 다른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혼돈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12월 기준으로 2023년 12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매 시장은 사실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2003년 1월 달 초에 발표됐던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서 입지가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올랐는데 요즘 들어서 좀 주춤하고 있고요. 그러기 또 많이 오른 지역들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 조금 어떻게 좀 움직일까라고 생각했던 지역들이 오르지 못하고 지금 주춤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했던 사람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죠. 어쨌든 매매 시장은 심리적으로나 좀 상황적으로 되게 안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5월 달에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역전세란에 관련된 공포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시장이 좀 좋지 않으니까 전세 시장의 분위기가 오히려 조금 올라가는 듯한 느낌?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시장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2024년도가 참 재밌는 시장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장 환경, 두 번째에 있는 시장 환경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장 환경 자체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우리가 보통 이번 상승장을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2012년도에 바닥을 찍고 2013년도부터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졌던 시기는 아마 2017, 8, 9년도 요때부터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뭐 급등장이 왔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가격이 올라갔던 상황으로 보게 되면 거의 2013년에서 2023년이면 사실상 10년 정도잖아요. 물론 이제 사실상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게 2021년 정도였으니까 사실 한 7, 8년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시장 환경이 그 전에 있었었거든요. 그 정도 올랐으면 사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조금 좀 힘들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게 맞다, 그런 시장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가 사람들의 그 정보, 생각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몇 년간 그렇게 올라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딱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부 다 상급지가 올라간 거예요. 상급지가 제일 먼저 올라갔고 상급지가 제일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급지 사고 싶으세요? 하급지 사고 싶으세요? 당연히 상급지 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조금 주춤했을 때 다시 조금 뭔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상급지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번 시장이 주춤했다가 다시 각종 완화가 시작이 됐었을 때 당연히 상급지로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면서 상급지가 반등장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급지로 번져나가야 되는데 하급지로 가면 갈수록 이제 힘이 드는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힘이 빠졌고 근데 상급지가 올라가는 건 봤고 이러면서 수요가 한쪽에 몰리고 나머지 쪽으로는 몰리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돼서 지금의 상급지와 하급지의 양극화가 발생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누가 얘기를 하든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몇 년간 맞았으니까 믿었었던 거고. 근데 지난번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엄청나게 올랐다 이거죠. 근데 갑자기 며칠 후부터 몇 달 후부터 이자 내라는 게 갑자기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상급지로 가는 사람은 그래도 돈 버는 정도가 월급이 좀 센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에 민감도가 굉장히 높을 텐데 과연 이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급지로 갈수록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저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잘 판단해보고 잘 생각해보면 그다음에 시장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98년 이후 99년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승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승장일 때의 상승장 후반부였던 2007년도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래도 상급지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강남은 오를 것이다. 근데 강남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도 그때 건설사들 입장에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니까 분양가를 높여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었고 그때도 2007년, 2008년 가장 화두가 고분양가였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고분양가 화두가 되는데 살 사람은 힘들고 그러니까 당시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현상이 양극화였어요. 그때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했던 곳. 그런데 나머지 지역들은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그러니까 청약 완전히 어디는 완판되는데 어디는 미분양이 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게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침체장 그 이후에 침체장까지 계속 이어져 갔었죠.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계속 오를 수 있겠느냐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세상승장이라고 보기는 절대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떨어질 거냐 또 얘기하게 되면 또 여기서 물음표가 생겨요. 물론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또는 이제 폭락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게 거의 빌딩 꼭대기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속도로 떨어지는 걸 원하잖아요. 사실상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저는. 조금씩 힘이 빠지는 형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세가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2008년 이후부터 그 이후의 하락장, 침체장의 모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 좋은 편이라고 봐요. 그때 모습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좀 주춤하는 시간이 조금 이어지긴 하겠으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거나 혹시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폭락장 이런 것들은 절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되거나 예측 불가능한 그런 어떤 이슈 사항이 터지기 전에는 약간의 하락 또는 조정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가 또 바로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또 펼치면서 하방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흘러가는 모습은 그 추세상으로는 조금 하락세가 보여지긴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나 이런 것들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소소한 곳에서 또 다른 투자 기회들이 나오는 그런 시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 봐요. 제가 봤던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시장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 강남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강남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는데 지금도 이제 떨어질 거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떨어지는데 반등하고요. 떨어지는데 반등하고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즉 흔히 말하는 중심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는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그때 시절의 분위기가 괜찮다 싶으면 강남에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강남의 재건축
이런 것들이 팍 튀고요. 그러다가 또 생각보다 아니네 그러면 떨어지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이제 전고점의 꼭지점을 이어 보게 되면 살짝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봤던 그때 상황을 가지고 보게 되면 크게는 하락이 맞는데 전고점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더라. 그리고 밑에는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다들. 왜?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이 관심도가 강남같이 중심지에 몰려 있다 보니까 중심지에 몰려가는 사람들 수요만 눈에 보일 뿐 밑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실수요자들의 수요잖아요. 투자자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평평하게 흘러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하급지 같은 경우는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호재다. 그래서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가격을 올리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정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웬만한 곳들은 그냥 평평하게 가격이 유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유지되거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미미할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그것만 보셔서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거든요. 전세 가격이라는 이슈가 집을 안 사는데 다 전세 살아야죠. 그러면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의 하방을 받쳐주는 현상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행동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경매를 하든 급매를 하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 상황에서 최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정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앞으로 내가 이제 투자자로서 또는 이제 가끔가다 수익을 내고자 싶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행동으로서는 굉장히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언제 떨어지고 언제 오르냐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경매로 샀는데 생각보다 침체장이 되게 길어서 내가 생각보다 더 떨어진다. 이런 경우도 분명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고 경매로 사게 되면은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높은 가격으로 샀던 분들은 그 이하 가격으로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하방을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게 되면은요, 난 싸게 샀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나중엔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또 시장은 또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적, 장기적으로는요, 이 사람들이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급매물, 경매 투자,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둔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근데 반대로 자꾸 전세를 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반대로 나중에 전세 가격 올라가서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새로 드려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안 질 필요가 있을까? 너무 숫자로 비교를 하실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거는 결국 지금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수능 문제 풀려고 하는, 내가 만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만점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는 저는 그냥 간단해요. 상급지가 전고점까지는 못 올라갔더라도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금 주춤한 상황이에요. 이때 상급지로 들어가는 행동은 미련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니 올 초에 생각을 해볼게요. 올 초에 30%가 떨어졌어요. 그때 안 샀거든요. 근데 그때 샀으면 이득이겠죠. 물론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30% 싸게 샀다면 떨어져도 내가 그렇게 손해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동안 나는 그 좋은 곳에 거주의 안정성을 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요. 상급지는 계속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랬죠.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에서 내려 있을 때 사는 게 맞을까요? 올라 있을 때 사는 게 맞을까요? 내려 있을 때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 있다고요. 근데 왜 지금 들어가서 돈을 더 주고 사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상급지를 사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큰 틀로 보게 되면 지금보다 또다시 실방 매물이 나오는 시점에 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약간 이렇게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죠.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일반인들일 거예요. 근데 그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하는 행동 패턴이 뭐가 있냐면 지금 기준으로 세상을 자꾸 재단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재단하기 전에요. 먼저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화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에 나와 있는 각종 프롭테크나 이런 정보 그 관련된 정보들 업체들
정보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오래된 것들 같은 경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자료가 나오고요. 최근에 나온 것들 같은 경우도 2006년, 2005, 6년 요때부터 시세가 나와요. 그 시세의 어떤 아파트의 그 시세를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그거조차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기준으로 떨어지는데 왜 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